오늘 재선에 나선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팔리세이스 팍을 찾았습니다. 뉴욕시장에 출마하는 민주공화 8명의 후보들이 오늘 소상인들과 만났습니다. 메디케이드뿐 아니라 메디케어까지 거부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새 교사 평가제에 의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총기 사건을 줄이고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규모 총기 회수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재선 도전에 나선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한인 밀집 지역인 팔리세이스 팍을 찾아 한인 사회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에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다정하게 사진도 찍어주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브로드 애비뉴를 따라 한인 식당들과 상점들을 방문하며 상인들을 격려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공화당 후보이자 올 본선거에서 주지사 재선 도전에 나서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을 찾았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인 사회를 치하하며 한인 사회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everybody in the state has to be judged based upon their merit, their effort, and the results that they produce. And that is the way I've worked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is state, is to say that you never asked me to give you anything you don't deserve or haven't already earned. 주지사는 오는 11월 열리는 선거에 한인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싶다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I'm ready to win on November 5th. I'm sure you're ready to come and celebrate on November 5th and win with me. And with your help and your support, we are going to send a strong historic message across this entire state. 하지만 당초 한인 사회가 기대했던 펠팍 위안부 기린비 방문 일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인타운을 방문했지만 정작 한인 소상인들과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지 않았던 점, 기자회견장에서 한인 사회와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던 점 등은 과연 크리스티 주지사가 한인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늘 뉴욕 브롱스에 위치한 라마리나 레스토랑에서 뉴욕 시장에 출마하는 민주공화 8명의 후보들과 소상인들이 만났습니다. 소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소상인 총연합회는 뉴욕 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초청해 뉴욕시 소상인 정책 시장 후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앤서니 위너와 존 리오 등 총 8명의 후보들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패널들은 상가 렌트 안정법과 티켓 문제, 그리고 노점상 규제 입법 여부와 담배 블랙마켓 등 소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인 소상인뿐만 아니라 뉴욕시 소상인들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상가 렌트 안정법에 대해서는 존 리오 후보만이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표명했습니다. Anytime you heard from city government, it was never good. So you never wanted to hear from city government. That should not be the case. City government should be a partner for all the small business owners so that they can do better, so that in turn our economy can do much better.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패널로 참여한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 센터 김성수 회장은 뉴욕시는 소상인들에게 높은 세금과 불합리한 티켓만 줄 것이 아니라 소상인들과 잘 협력해 시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년 새로운 시장이 나와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바라고 이와 같은 모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장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합쳐서 이번 선거에 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점수로 매겨 뉴욕시장 선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장 역대 선거 중 소상인들의 현안을 가지고 열린 첫 토론회인 만큼
소상인들을 위한 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의사들이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메디케어까지 받지 않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특히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수백만 명의 의사 중 메디케어 환자를 받지 않는 의사는 9천여 명으로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메디케어 보험을 받지 않는 의사는 총 9,539명으로 2009년 3,700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최근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를 찾지 못해 의사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디케어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한 후 정부로부터 받는 진료비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그마저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현금을 지불하거나 일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낮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들 역시 늘었습니다.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을 받겠다는 의사는 지난해 81%로 2010년 조사 때 83%보다 2%포인트 줄었습니다. 뉴욕시 새 교사평가제가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평가가 좋지 않아도 종신직 교사들은 해고할 수 없었고 대신 신입 교사들이 해고 대상에 올랐던 비합리적인 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에서 201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교사평가제는 교사의 종신직 유무에 상관없이 평가가 낮은 교사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종신직을 가진 교사들은 주법상 아무리 평가를 나쁘게 받았더라도 해고시킬 수 없었으며 대신 매년 250에서 300명 정도의 신입 혹은 2, 3년차 교사들이 평가를 잘 받았더라도 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새 교사평가제는 교사 점수의 40%는 학생들의 주 표준시험과 내신 등 기타 성적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60%는 교장, 교감 등이 수업을 참관하거나 교사가 강의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9월에야 나옵니다. 때문에 학기 중이라도 쉽게 해고가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새로운 교사라 해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데니스 윌컷 뉴욕시 교육감은 새 교사평가제가 새로운 교사들을 쉽게 구조조정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새 교사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까지 연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365일이 어린이날이라 할 정도로 어린이 천국이란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미국에서도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뉴욕주가 가중처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아동 학대에 대해 처벌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1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상습적 학대의 가중 처벌 기준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죄이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죄이지 법은 지난 2011년 아버지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던 소년 죄이지 볼빈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을 폭행해 팔을 부러뜨렸지만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중범죄 처벌을 면하고 경범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에서 11세 이하 아동에게 고의적 상해를 가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일정 기간 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클래스 2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이날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된 죄이지법은 이처럼 중범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전과 기록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은 제대로 된 이해 부족과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교육적 차원에서 가하는 체벌이라 할지라도 미국 사회에서는 아동 학대에 해당되므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 의회와 뉴욕시경이 공동으로 대규모 총기 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불법 총기를 줄여 총기 사건을 줄이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자는 목적입니다. 뉴욕시 의회와 시경이 각각 15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총 30만 달러 규모로 대규모 총기 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번 회수 프로그램은 권총과 공격용 소총을 반납하면 200달러, 일반 소총과 샷건은 20달러의 은행카드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회수 장소는 시의회와 시경이 그동안의 총격 사건 발생과 총기 관련 체포가 빈번한 지역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장소와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면 한 달 전에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이번 총기 회수 프로그램은 앞으로 10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크리스틴 퀸시 의회 의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불법 총기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드 켈리 시경국장은 일선 경찰관들은 생명을 걸고 불법 총기를 단속하고 있다며 총기를 반납하는 시민에겐 총기 소지에 대한 어떠한 배경도 묻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스 벤스 맨해튼 검사장은 뉴욕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총기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나의 직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재활용 캠페인 리사이클 에브리띵을 실시합니다.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다시 쓰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전자기기와 중고 의류를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시범 실시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재활용 캠페인 리사이클 에브리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맨해튼 공립학교와 일부 아파트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프로그램은 올 가을부터 브루클린과 브롱스 지역으로 확대하며 내년 봄부터는 퀸즈와 스테튼 아일랜드 지역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시범 운영이 끝나고 의무화됩니다. 현재 뉴욕시의 재활용 비율은 15% 정도지만 오는 2017년까지는 현재보다 2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매일 11,0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으며 처리 비용으로는 매해 약 6천만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와 함께 올 9월부터 시 전역 280개 빌딩에서 중고 의류를 재활용하는 리패션 프로그램과 전자기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1년 빗물을 잔디밭이나 화단의 용수로 사용하는 빗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주민들은 뉴저지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 타주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저지에서도 일요일에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요일에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뉴저지 주법을 폐기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웨인 디엔젤로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일요일에도 차량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디엔젤로 의원의 이번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자동차 딜러 업계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자동차 판매인 연합은 일요일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라며 일요일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고객들의 분산으로 오히려 운영 경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분간은 대부분의 업소에서 일요일 휴무를 지키겠지만 다른 업소와의 경쟁으로 문을 여는 곳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뉴저지주를 포함해 12개 주가 일요일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블루로법에 의해 여전히 일요일에는 자동차를 사고 팔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